자,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 저스틴 소개와 저스틴 커리큘럼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상담 카드 작성 및 그리고 영어 학습에 항상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담 카드 작성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앞에 동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현강 같은 경우는 내가 첫날 단어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까불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보는 건데 우리 인강들 학생들은 내가 단어 시험을 따로 볼 수가 없어. 물론 내가 또 뭐를 시키긴 할 겁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곧장 이어서 현강에서는 뭘 하느냐면 첫날 같은 경우 개강하는 날 첫날은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강에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을 최대한 좀 어떻게든 내서 우리 학생들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상담 카드를 작성하는데 인강도 똑같이 상담 카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할 건데 우리 학생들이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하시고요. 물론 이 상담 카드는 저스틴 이외에 어떤 누구도 절대 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카드 작성을 해서 일단은 요새 휴대폰에 다 카메라 기능 있지. 그래서 휴대폰으로 상담 카드 작성한 거를 찍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A4 용지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 상담 카드 작성한 거 적고요. 그리고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사진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면 내가 메일로 그걸 확인을 해서 이 학생의 어떤 사항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 상담 카드 작성한 그 또 내용 가지고서 또 학생하고 상담하는데 또 활용을 하긴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강이랑 똑같이 진행할게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A4 용지에 아무거나 하나 새는 거나 펴서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불러주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기 이름 적으세요. 이름 빠질 수 없죠. 이름. 그리고 필기체로 긁어 쓰지 말고 정자로 또박또박 좀 잘 적으시고 그리고 적을 때 이렇게 적지 마. 그러니까 성격이 다 드러나 본인은. 이게 A4 용지면 적을 때 여기다 적고 그냥 끝내는 애들이 있어. 빈칸 이거 뭐야. 아니 적을 때 그냥 큼직큼직하게 적어. 이름 딱딱딱딱 적고 칸 부족하면 뒷장에다 적으면 되잖아. 또 그 찍어서 보내니까. 글씨 좀 큼직큼직하게 잘 써. 되게 소심하게 조금 쓰지 마.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나. 글씨만 봐도. 자, 이름 쓰시고요. 자, 이름 옆에다가 곧장 연결해서 나이 쓰세요. 나이 쓰시고요. 좀 만으로 적지 말고 또 자기 친구 뭐 빠른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 사회에서는 뭐 자기 친구들이 23인데 본인은 22이야 22 적으면 돼. 뭘 거기다가 친구 나이 23을 적고 있어. 이름 적으시고요. 나이 적으시고요. 적어서 자, 그리고 자기가 일반 편입으로 할 건지 학사 편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학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학사 고민 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세부적으로 조금이라도 자세히 쓰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으로 할 것인지 학사 편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편입인데 학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편입 가로 열고 학사 고민 중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리고 본인이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인문계로 지원할지 자연계로 지원할지 또 인문계 학생인데 자연계 편입이 쉽다고 들었습니다. 훨씬. 인문계는 상위권 학교 합격할 확률 5%에서 10% 그거밖에 안 돼. 현강 기준으로 상위권 학교에 합격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연계는 상위권 학교에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상위권 학교는 남학생들 기준으로 중대 이상, 여학생들은 한 2대 이상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계는 10%에서 많으면 20%? 아니, 더 될 것 같은데? 20%에서 30%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의 확률의 게임인 인문계 편입으로 도전할 것이냐. 뭐 10%에서 20%, 많으면 한 20에서 30%까지 상위권 학교에 가는 자연계 편입을 도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인문계인데 자연계 편입이 훨씬 더 쉬워서 자연계 편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은 뭐 가로 열고 자연계 고민 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사는 곳.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 근처에서 뭐 자취를 하고 있다. 뭐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뭐 자취 중. 뭐 미아역에서
뭐 본인 친척집, 본인의 친척집에서 뭐 살고 있다. 그럼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 중. 그리고 원래 집은 부산인데 뭐 원래 집은 대구인데 쓰시면 되고 본인이 사는 곳.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동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뭐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동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있는 학생들은 지방에 뭐 대전이면 대전, 뭐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그리고 원래 집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으면 원래 집은 부산인데 뭐 어디에서 자취하는 중, 뭐 하숙하는 중,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사는 곳 썼어. 그리고 본인의 전적대와 전적학과. 그래서 지금 본인의 최종 학력을 물어보는 거지 내가. 그래서 뭐 전문대학교 2학년을 마무리했다.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졸업 쓰시면 되고요. 뭐 2학년 1학기를 지금 다니고 있다. 무슨 학교 2학년 1학기 다니고 있는 중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은제면 그냥 학은제라고 쓰시면 됩니다. 학은제라고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뭐 경영으로 하고 있으면 경영, 뭐 컴공으로 하고 있으면 뭐 컴공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전산원은 전산원 써.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동국대 전산원 동국대학교라고 쓰지 마. 중앙대학교 전산원 중앙대학교라고 쓰지 마. 언제까지 그 학벌의 열등감 피해의식 그런 거 다 드러낼 거냐. 그냥 써. 그거 네가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면 되잖아. 알겠지? 전산원은 전산원 그대로 써. 동국대학교 전산원인데 동국대라고 쓰지 마. 현강에서도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이 있다. 동국대래. 오 그래?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학원에서 보니까 실력 더럽게 없어. 되게 못해.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공부를 동국대에 들어갈 기본 그 자세가 아니야. 누가 봐도 공부를 아예 안 해봤던 학생이야. 나중에 알게 됐어. 결국은 전산원이더라고. 전산원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고. 네 자신을 숨기지 마. 이 상담카드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 보는 거야. 숨기지 마. 너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야지. 무슨 말 알겠어? 나도 최대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작성하는 거니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 그리고 쪽팔리면 네 자신이 그거로 인해서 열등감 갖고 있고 피해식 갖고 있으면 열심히 지금부터 편입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면 되잖아. 자, 전적대학교와 전적학과 그거 쓰시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지금 몇 학년인지 뭐 2학년 뭐 수료했으면 2학년 수료, 뭐 2학년 1학기 다니고 있으면 2학년 1학기, 뭐 전문대 졸업했으면 전문대 졸 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학점 뭐 70이면 70, 뭐 학사 같은 경우는 뭐 현재 80 정도 따고 있는 중, 현재 110점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 따고 있는 중. 뭐 세부적으로 하여튼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시면 줍니다. 좋습니다. 학년과 학점. 그리고 상담카드에 본인 휴대폰 번호 내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적어. 뭐 010 뭐뭐뭐뭐 본인의 휴대폰 번호 또박또박 적어주시고요. 적었어?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정보 좀 물어봤고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화면. 자, 상담카드 작성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곧장 연결할게. 자, 영어 학습에 항상 실패했던 이유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지금까지 영어 공부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되게 긴 시간 그리고 정말로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근데 본인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줄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상담카드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퀴즈를 낼게. 퀴즈를 낼 테니까 정답 한번 적어봐봐. 자, 1번 문제입니다. 부담 느끼지는 말고 본인이 적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적어봐봐. 자, 질문합니다. 영어에서 명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명사의 존재 이유. 글 쓰는 사람이 글씨 연습하려고 명사라는 걸 적지 않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명사라는 걸 적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명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좀 더 유식하게 한번 얘기할까? 명사의 역할 한번 적어봐봐. 아는 대로 최대한 한번 적어봐. 명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문제 그대로 쓰지 마. 글씨 늘리려고 쇼하지 말고 그냥 답만 딱 써. 명사의 존재 이유. 이 세상에 명사를 글 쓰는 사람들은 과연 왜 쓰는지. 유식하게 명사의 역할이 뭐야?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형용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글 쓰는 사람이 글씨 연습하려고 효용사라는 걸 적지 않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효용사라는 걸 쓸 거 아니냐. 효용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좀 더 유식하게 효용사의 역할이 뭔데?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최대한 한번 써봐.
못했고 뭐 들어봤던 거 머릿속에 잡스럽게 뭐 하나 되니까 뭐든지 한테 쓸 수 있는 거 다 써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글 쓰는 사람이 글씨 연습하려고 부사라는 걸 적지 않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부사라는 걸 적을 거 아니냐. 부사의 존재 이유 아는 대로 한번 최대한 한번 써봐. 그래서 문제 딱 3개.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 또 다른 말로 명사가 존재하는 이유, 형용사가 존재하는 이유, 부사가 존재하는 이유. 글 쓰는 사람이 글씨 연습하려고 명사, 형용사, 부사를 적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뭐야? 한번 적어봐봐. 화면 스페이스바 돌리면 화면 정지된다. 정지하고서 써도 돼. 써도 상관없어. 다 됐어? 한번 적을 만큼 적어봤어? 자, 그럼 됐다고 가정하고 자, 결론 얘기할게. 그래서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본 이 3개 있지? 이게 영어의 가장 기본이야.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가장 기본도 모르면서 넌 여태껏 뭘 했냐? 그게 너의 현실이야. 됐어?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게 영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상식적으로. 다른 얘기 안 할게. 상식적으로도 가장 기본도 모르면서 뭘 해왔는데. 그 얘기는 뭐야? 네가 여태껏 영어 공부했던 시간, 네가 여태껏 영어 공부했을 때 들였던 돈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야. 증명해 줬지. 끝.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 가장 기본부터 완벽히 공부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은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나옵니다.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 본인이 정답을 완벽히 적었다고 생각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시킨 대로 생기초 종합영어 열심히 학습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 왜 여태껏 영어 공부 실패했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지. 가장 기본도 모르면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만 열심히 부었잖아. 당연히 밑빠진 독에 물만 열심히 부었으면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니냐. 됐지? 아니 가장 기본도 모르면서 뭘 바래 상식적으로. 됐어? 오케이. 자, 다시 이쪽으로 합니다. 자, 상담 카드. 자, 계속 갑니다. 자, 간단한 퀴즈 내줬고요. 자, 다시 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뭐 지금 내가 물어본 것도 있긴 하지만 자신감 있게 본인의 영어 실력을 숫자로 표현해. 1이 제일 못하는 거고요. 10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지금 전 영어 한 번도 공부해본 적 없습니다. 1. 저는 영어 진짜 그냥 아예 꼴통입니다. 1.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뭔가는 조금 끄적여 본 적은 있어요. 2, 3. 선생님 제가 그래도 수능 한 3, 4등급 나왔습니다. 3, 4. 제가 그래도 외국에서 한 10년 살다 왔어요. 10 적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서울 4년제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7, 8, 9는 되겠네. 토익 점수 저 990점 만점입니다. 어우 그래? 쉣맨. 그러면 10 적으면 되겠네. 본인의 영어 실력을 단 조건 하나 깔게. 3자 입장에서 본인을 바라봤을 때 본인의 영어 실력을 숫자로 표현해. 1이 제일 못하는 거, 10이 제일 높은 거. 자기는 본인 자신에게 되게 관대하죠. 그 관대한 거로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3자 입장에서 본인을 바라봤을 때 본인의 영어 실력 숫자로 표현. 1이 제일 못하는 거, 10이 제일 잘하는 거. 자, 하나 더 갑니다. 더 중요한 거 갑니다. 본인의 의지력을 숫자로 표현해. 1이 제일 의지력 없는 거, 10이 제일 높은 거. 3자 입장에서 본인을 바라봤을 때 의지 박약하다. 1 적어 그냥. 저는 여태껏 말로만 뭘 했지 한 번도 뭐를 끝까지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1 적으면 돼.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평균치로 뭐 3, 4, 5 적어. 저는 이번에 편입 떨어지면 그냥 한강다리 갈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편입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 누구보다 진짜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합니다. 시킨 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합격만 시켜주세요. 시킨 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학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의지력 자신 있다. 10 적어. 영어 실력 숫자로 표현하시고요. 본인의 의지력 숫자로 표현합시다. 3자 입장에서 너를 바라봤을 때. 적었어? 그 다음 설명합니다. 자, 본인은 편입을 통해서 학교가 더 필요한지 학과가 더 필요한지. 그러니까 편입하는 이유가 학교가 더 중요한 거야? 학과가 더 중요한 거야? 저는 그냥 좋은 학교 가면 됩니다. 학교. 그래서 저는 학교보다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학과. 그래서 학교가 좀 더 우선인지 학과가 좀 더 우선인지. 솔직히 적어.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하지. 근데 조금이라도 학교가 좀 더 중요한지 학과가 좀 더 중요한지. 자, 그리고 고장 이어서 본인의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 적어. 뭐 한양대다, 한양대. 뭐 상위권 학교다, 뭐 상위권.
저는 뭐 건대나 홍대까지만 상관없습니다. 뭐 건대, 홍대. 저는 뭐 국숭사단, 아주대, 인하대, 중위권학교만 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적으시면 되고. 저는 인솔만 해도 됩니다. 적으시면 되고요. 합격만 해도 됩니다. 그냥 어디든 상관없다. 적으시면 되고.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 뭐 이대 진짜 가고 싶다. 이대. 뭐 서강대 진짜 가고 싶다. 서강대. 적었어? 자, 다음 간다. 본인 편입하는 이유 적어. 너 편입 왜 하는데? 솔직히 적어. 있는 그대로 까. 부모님이 편입 안 하면 저 집에서 호적에서 판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내에서 나보다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나보다 능력도 없고 근데 단지 나보다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돈 많이 더 벌고 나보다 더 대우받는다. 근데 이제는 그 꼬락선이 못 보겠다. 치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편입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 언니가 편입했는데 언니가 편입 한번 해보라고 했다. 적어 그냥. 솔직히 적어.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 본인의 남자친구가 좋은 학교 다니는데 본인은 학교가 좋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열등감 좀 있다. 있는 그대로 쓰세요. 반대로 여자친구가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 여자친구가 뭐 이대야. 근데 자기는 지금 지방대학. 솔직히 어디 가서 좀 그렇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써 솔직히. 형이 편입 안 하면 때린대. 그냥 있는 그대로 써. 그렇게 편입 준비하는 학생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야.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 너에 대해서 최대한 드러내.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지 내가 도와주던가 말던가지. 너 자신을 숨기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너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조언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지. 너 편입하는 이유가 뭐야? 여태껏 뭘 했을 때 학벌이 낮아서 자존감 너무 떨어져서 뭘 해도 안 되고 진짜 학교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받아 미쳐버릴 것 같다. 쓰세요. 있는 그대로. 편입하는 이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히 써. 숨기지 마. 드러내기 싫으면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면 돼. 알겠지? 나 분명히 얘기했다. 나는 너를 좋은 학교 보낼 자신 있습니다. 근데 너를 그만큼 드러내서 내가 도와주게끔 해야 돼. 안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싫으면 그냥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세요. 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철학적으로 한번 가볼게. 너 이 세상 왜 사냐? 너의 삶의 이유가 뭐야? 너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이유는 뭐야? 그냥 부모님이 낳아줬어. 눈 뜨니까 하루가 가네? 적어 그냥 그대로. 삶의 이유. 너 인생의 철학이 뭐야? 나중에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나중에 좋은 뭐 가장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나중에 결혼해서 본인의 뭐 신랑이나 신부 뭐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 너의 인생의 철학이 뭐야? 너 왜 사냐? 너의 삶의 이유. 네가 매일매일 눈 뜨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수많은 학생들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편입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3학년 4학년 다니고요. 졸업하겠지.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는 본인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나와야 된다. 그때쯤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게 더 정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편입 준비하시고 좋은 학교 들어가시고요.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쯤이면 지금 이거에 대한 답할 수 있어야 돼. 너가 매일매일 사는 이유가 나와야 된다. 너의 인생의 철학. 삶의 이유.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거 한번 물어볼까? 자,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 위드스타 편입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는 수 있겠는데 위드스타 편입을 선택한 이유는 뭐야? 그래서 친구가 뭐 학원을 추천을 해서 아니면 뭐 인터넷 뭐 찾아보다가 카페를 통해서 뭐 알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래서 하고 뭐 집이 가까워서 뭐 이유가 될 수 있고 다른 학원 가려고 해서 완전 상담받아 등록했는데 여기가 다른 학원이 아니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솔직하게 써. 위드스타 선택한 이유. 이제 현강생들이 이 부분이 좀 많이 그런 게 좀 있지. 뭐 인강은 잘 모르겠지만. 됐어? 뭐 저스틴을 알게 돼서 뭐 저스틴 유튜브를 통해서 저스틴한테 꽂혀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다. 이유가 될 수 있고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 저스틴 니 모른다. 나는 이상도를 안다. 근데 이상도 교수님 아는데
이상규 선생 수업 듣다 보니까 너를 그냥 알게 됐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솔직했어, 솔직히. 위드스타를 선택한 이유.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 고생했어. 저스틴에게 하고 싶은 말 써. 제가 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의지력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인강이긴 하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선생님 저 진짜 이번에 간절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그거 할 테니까 제발 좀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쓰시면 되고.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정신 안 차려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교수님이 한 번쯤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저를 만나서 직접 때려주세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 저스틴에게 하고 싶은 말. 특별히 할 말 없다. 비워놓지 마. 네 하나도 안 멋있어. 간지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할 말 없으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의상이라도 그거라도 써라. 그리고 개폼 잡지 마. 개폼은 좋은 학교 가서 잡어. 네 폼 잡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잘하는 게 뭔데? 너의 장점이 뭔데? 뭐 내세울 수 있는 거 있어? 없지. 없으면 일단 학벌부터 만들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동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 직원인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 그냥 할 테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 저스틴에게 하고 싶은 말. 할 말 없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의상이라도 쓰세요. 비워놓지 말고. 괜한 데서 자존심 부리지 마.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상담 카드 작성 완료합니다. 다시 이쪽. 자, 이 상담 카드를요. 우리 앞에 커리큘럼 동영상도 얘기했었지만 제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자, withyoujustin@naver.com.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메일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 뭐 상담 카드에 작성이 돼 있긴 하지만 이름과 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내에서도 간단한 본인의 상황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학생들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름이 겹쳐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내가 본인의 특징을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 인지해나거든. 나 같은 경우는 형광등 학생들도 내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만 난 내 인강 수강생들도 이름 다 기억하거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는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메일에 제발 이름, 폰번호, 간단한 본인의 상황, 그리고 여기다가 첨부 파일로 상담 카드. 됐지? 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상담 카드를 자세히 볼 거고요. 시간 스케줄 된데도 최대한 빨리 전화해서 전화 상담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영어 학습 왜 여태껏 실패했느냐? 내가 아까 전에 물어봤던 이거. 상담 카드 딱 보면 너의 실력 그냥 드러난다. 기본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기본도 못하는 게 현실이야.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요거에 관련된 건 생기초 종합영어 수업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다 다루도록 할 테니까. 됐니? 오케이. 자, 그리고 추가 설명 몇 개만 더 할게. 자, 이쪽 볼게. 자, 그리고 이제 형광과 인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도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형광에서 100명이 준비를 해. 똑같이 인강에서 100명이 준비를 해. 그러면 형광에서는 그래도 7, 80명 정도는 어디든 합격해. 물론 2, 30명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되게 확률 높은 거로 지금 내가 적어놓은 거야. 편입 되게 힘들다,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명을 준비했을 때 합격하는 학생이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중간에 포기가 많아, 인강은. 자, 밑에. 자, 형강에서 만약에 300명이 시작을 하지. 물론 형강에서도 중간에 포기한 학생이 있어. 처음에 의욕적으로 도전했는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업 외적으로 누군가가 본인을 압박해, 억압을 해.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서 신경을 쓰게끔 해. 그리고 누가 그렇게 신경 써서 본인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 편입 안 할래 라고 포기하는 애들도 있어. 생각 없죠,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10% 정도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뭐 조금씩 이렇게 나가 떨어져. 근데 인강은 똑같이 300명 시작하지. 처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 뭐 한 240명 정도 남습니다. 그래도 형광보다는 많이 나가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팍팍팍 나가 떨어져. 왜냐면 대부분은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해서 말 그대로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학원에 못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희들이 뭔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환경이 진짜 힘들다 보니까 인강으로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진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많어. 그러면 환경한테 져.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손을 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공부를 하다가 손을 놔. 그러다가 아닌데 나 편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개월 쉬고서 다시 또 편입하는 학생도 있어. 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편입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접어. 그리고 연도가 바뀌어. 그리고 자기가 했던 선택이 결국 실수라는 걸 또 인지를 해. 그때 편입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학생도 있어. 인강은 중간에 포기자 진짜 많아.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얘기합시다. 확률의 게임으로 현강이 인강보다는 훨씬 더 장점들이 많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학습 시간에서 인강한테 상대가 안 돼. 왜냐면 현강은 기본적인 스케줄이 이거야. 수업이 일단 새벽반은 아침 7시에 수업을 시작해. 그러면 학원에 6시 반 정도에 와. 그리고 수업을 듣고 뭐 식사를 하고 또 수업 들은 거에 대해서 뭐 리뷰 테스트를 보고 또 담임쌤이 공부를 뭐 시키고 또 학습한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고 학원에 대부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 뭐 대부분 다 밤 10시까지 공부를 해. 그러니까 현강은 그냥 어느 누구든지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그냥 공부를 한다고 보면 돼. 근데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치고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 한 달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 1년 동안 할 수 있어? 거의 다 못해. 그게 가장 큰 이유야. 학습 시간에서 일단은 상대가 그냥 이게 안 돼버리는 거야. 딱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당연히 좋은 학교 가는 거고 공부를 그만큼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좋은 학교 못 가는 거지.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뭐냐? 본인이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판단이냐면 내가 기초가 약하니까 인강을 통해서 기초를 다 잡고 나중에 현강에 가서 따라잡겠다. 그렇게 하면 망해. 기초가 약하면 약할수록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인강으로 공부를 해. 그리고 인강으로 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지금 저스틴 얘기를 듣고 현강이 훨씬 더 유리한 거네. 현강으로 가야겠다. 그럼 현강으로 바꿔. 이게 환경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바꾸고 그러니까 확률 높은 게임으로 다 바꾸는 거거든. 환경을 바꾸고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그거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이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부산에서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대구에서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대전에서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전주에서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광주에서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강원도에서 보는 뭐 학생도 있을 거고 여러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집에다 얘기했더니 헛소리 하지 마. 그냥 해. 그러면 거기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본인의 환경 받아들이고서 열심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이런 경우도 있지. 학원을 다니고 싶어. 근데 학원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야. 영어 하나만 해도 40만 원 이상이야. 수학까지 같이 하잖아. 60만 원 이상이야. 학원을 정말 다니고 싶은데 물론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나 뭐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서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여러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딱 상황 보니까 나는 내가 알바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학원 다닐 수 없잖아. 받아들여. 뭐 그거 갖고 어쩌라고. 그 대신 뭐 하면 돼? 인강으로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바꿔라. 단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그리고 본인의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라. 본인한테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도 합격해. 본인한테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도 상위권 학교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환경 탓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거를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본인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해. 알겠지? 자,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 이제 요 얘기를 통해서 이제 곧장 너희들은 생기초 종합영어 강좌로 이제 학습을 완벽히 할 텐데.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내가 앞에 커리큘럼에도 얘기했었지만 기존에 공부를 했던 기존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까불지 말고 생기초 종합영어를 제대로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었지. 자, 내가 성격 하나 알려줄게. 자,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내가 만약에 100개를 가르쳐. 근데
기존에 공부 좀 했던 학생이 있어. 그 학생은 솔직히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99개는 이미 알아. 근데 더 열심히 공부한다. 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 자, 99개는 아는데 하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 근데 이거마저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 그게 본인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생기초 종합영어 100개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99개를 다시 한번 보고 또 가물가물했던 그 하나까지도 완벽히 학습을 해.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날 때 그 학생은 몇 개로 끝나? 100개 배운 거로 다 이제 끝나.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건 사람 성격이야. 이 학생은 다음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끝날 때는 이 학생은 무조건 상위권학교 가겠지. 근데 잘 봐. 이게 본인의 사람의 성격이야. 근데 꼭 문제는 뭐냐? 어설프게 했던 것들이 문제야. 100개를 배워. 80개 이미 알아. 근데 20개는 가물가물해. 근데 들어보니까 나 저거 이미 옛날에 배웠던 거야. 넌 언제까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거냐? 기존에 자기가 들어봤던 건 너의 실력이 아니야. 본인의 실력은 백지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로 완벽히 다 적을 수 있어야 돼. 배워봤다고 해서 그게 자기 지식이 아니라 자기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걸 백지에다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성격이 그런 거야. 80개는 알아. 근데 20개를 제대로 몰라. 근데 깝쳐. 그래서 20개마저도 지가 안다고 공부를 대충 해. 그러면 이 학생은 100개를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80개에서 20개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80개로 끝나. 그럼 20개를 놓치는 거야.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또 들어가. 또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 또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 이건 본인의 성격이야. 그럼 이제 뭐야? 올킬. 그리고 합격을 해도 좋은 학교 못 가겠지. 공부를 뭐냐? 정말로 기존에 공부 좀 했던 학생들. 특히 이제 형광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는 인서울 4년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편입 준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런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공부하는 모습을 딱 보잖아. 자세가 달라. 근데 꼭 공부를 기존에 조금 어설프게 했던 애들 있지. 꼭 공부를 못한 애들이 꼭 이렇게 깝쳐. 기본적인 공부하는 자세만 봐도 대부분 딱 보여. 일주일 공부하는 것만 들여다봐도 그 학생 대충 어디 학교 갈지 대충 보이거든. 근데 그 예측이 거의 다 맞아. 내가 지금 편입학원에서 수업만 지금 형강 기준으로 12년째 하고 있거든. 물론 인강도 내가 2011년인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지. 물론 편입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뭐 인강 같은 경우는 제가 경력이 가장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근데 경력을 좀 이렇게 짬밥을 먹다 보니까 노하우를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모습만 딱 봐도 이렇게 대부분 보이거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보이는 대로 결과도 또 나와. 뭐 내가 신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10년 이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거든. 그만큼의 경험치라는 게 있으니까. 까불지 마. 까불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해. 완벽하게. 야, 솔직히 기초 누가 몰라? 이 다음 과정 기초 개념 완성 마찬가지야.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누가 못하겠냐. 다 옛날에 배웠었지. 그리고 그거 해서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해. 성격이 그런 거야. 그리고 지방대나 전문대 학원제 더 공부 안 해. 성격이 그런 거야. 할 거면 제대로 해. 너무 직설적인 화법이라 솔직히 기분 좀 나쁘지. 근데 솔직히 좀 찔리지 않니? 네 성격이 그런 거야. 네 판단력 하지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네 판단력 옳아서 결국 지금 이 동영상 쳐다보고 있는 거야. 쪽팔리게 편입 준비생이 뭐냐. 이미 좋은 학교를 갔었어야지. 너의 판단력이 다 이미 옳았다면 이미 너는 좋은 학교 다니고 있었어야 되고 나이 좀 먹었다면 좋은 학교 졸업해서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넌 지금 고작 뭐야? 너의 신분은 편입 준비생 나부랭이잖아. 억울해? 공부해. 올해 1년만 딱 공부해서 남은 기간 제대로 공부해서 내년부터 인생을 바꿔봐.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설픈 노력 갖고는 안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편입제도 솔직히 되게 얍삽한 제도야. 야, 남들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 동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너는 남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때 열심히 공부했을 때 너는 그 시간 허송세월 보냈지. 놀았지. 아무 생각 없이 보냈지. 근데 남들은 그 6년 시간 투자해서 들어간 학교를 네가 1년 안에 아니면 6개월 안에 그 학교랑 똑같은 레벨의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게 편입시험이잖아. 얍삽한 거 아니야? 또
1학년, 2학년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또 너는 건너뛰고 또 3학년으로 들어간 거잖아. 야, 그렇게 비양심이 어디 있어? 이 제도 되게 이상한 제도야. 근데 이 이상한 제도, 얍삽한 제도를 알아냈으면 활용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들이 6년 동안 해서 들어간 학교를 1년 안에 하려면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돼? 6배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그 노력 없이 뭔가를 되게 큰 거를 바라려고 그래. 그게 너야. 치사하게 놀지 말고 할 거면 남들 했던 것만큼의 노력을 해. 1년이긴 하지만 이 1년의 시간이 1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6년치의 노력이 너는 모여져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신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마.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봤을 때 편입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던 학생도 있을 거야. 그 마인드 갖고는 못해. 그래서 내가 상담카드 작성할 때도 그 얘기했었지만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학생이라면 들어갈 확률은 없습니다. 솔직히 공부는 본인이 느껴서 해야 돼. 느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그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우리는 그 말 들었을 때 사기 같았지.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른 얘기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 옛날에 어른 얘기들을 다 옳았잖아. 부모님 얘기 다 옳았잖아. 선생님 얘기 다 옳았잖아. 근데 너는 그거를 네가 못 받아들였잖아. 왜? 그만큼 네 생각이 어렸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는 20살 넘었다고 다 성인 아니야. 그만큼의 성인답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의 생각과 행동을 해야지 성인이야. 그거 이제부터 하라고. 올해 1년 고생 안 하면 그거 안 돼. 내년부터 다른 인생 살고 싶잖아. 지금 네 인생이 싫잖아. 네 학벌이 싫잖아. 어디 가서 솔직히 쪽팔리잖아. 그러면 해. 그리고 내년부터 바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 6배 노력해야 돼. 됐어? 제대로 해. 기초부터 완벽하게 차근차근. 기존에 공부 좀 했다고 깝치지 마. 할 거면 제대로 해. 한 단계를 끝냈을 때 100개 완성해서 이왕 할 거면 좋은 학교 가야 될 거 아니냐. 공부머리는 다 존재합니다. 누구는 어휘 100개 외울 때 30분이면 끝내는 학생이 있어. 근데 똑같은 100개를 외울 때 5시간, 6시간, 10시간 걸리는 학생이 있어. 그게 공부머리야. 근데 공부머리가 안 되면 뭐 하면 돼? 그만큼의 노력을 더 하면 되잖아. 노력 없이 뭔가를 바라려고 하지 마. 됐어?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상담카드 자 여기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메일 꼭 보내세요. 그리고 쑥스러움 많은 학생들은 메일 못 보내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먼저 연락을 좀 할 테니까 내가 문자로 먼저 연락을 하면 그래도 기본 예의상 단문 정도는 해줘야 된다. 나도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쓰고 싶은데 생기초 종합연화는 강좌가 무료로 오픈되고 이 동영상이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번호는 적을 수 없으니까 이메일로 해서 나름대로 필터링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직언적인 얘기,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너희한테 좀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하더라고. 왜냐면 나도 옛날에는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 부드럽게, 다정다감하게. 근데 좋게 얘기하면 기존의 공부를 많이 안 했던 학생들은 말 안 듣더라고. 근데 좀 더 강력히 얘기해서 본인이 뭔가 맞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생각이 좀 바뀌어서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나쁜 의도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사실 되게 마음도 여리고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동영상 상담카드 작성 및 영어학습에 항상 실패했던 이유 거기까지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갑니다.